오래간만에 여러분과 이 기사를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이 깨달은 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게 처음 여러분들이 나와 대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어떤 일을 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날마다 세상을 통해서 하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 오랜 방황 끝에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도 있지만 또 한 집에 같이 있었던 애가 결혼한다는 그 일도 보기 위해서 왔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제라도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아보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보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 앉아서 아무리 외쳐봤자 사실 그 일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지금까지는 최고를 찾아 다녔습니다. 최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최고 유명한 대학이나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나의 말을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절대 현실 전부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제일이라는 단체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말 상대를 어느 곳에서 만난 적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의 비근한 예로 영국 왕립의학학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왕립의학학회는 그 세계적인 학자들, 의사들의 모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장을 만나러 갔더니 회장 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모든 스케줄을 짜고 그 행사를 집행하는 매니저가 한 사람 나왔어요. 매니저라는 것은 어떤 부서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으면 마침 그날 그 건물 안에서는 영국 정신의학협회 회원들이 모이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구경 좀 해도 되느냐고. 거기 초청받은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간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 정신의학자들이 100년 동안 세미나 해봤자 정신장애의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 있으며 그 치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초청해놓고 그 자리에 앞에 세워놓고 묻는다면 30분 안에 그런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것은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는 것은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회장 비서나 거기에 나와서 뭐 행사를 주최하는 계획을 짜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의 이력서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난 이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어릴 때 그냥 국민학교 데이다 말았고, 그 다음에는, 어린 시절은 공장에 가서 일한 거 그뿐이 경력이랑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무엇을 써내겠느냐고, 써내면 당신들은 일치도 사람 취급도 안 할 기라 했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리 연락을 하고 우리 메시지를 한 장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립 학회 본부로 찾아갔을 때는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회장이 없다 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단체는 세계에서 최고다 이랬어요. 세계에서 최고다.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단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은 필요 없고 논문을 한 장 써오시오 이래. 어떤 논문을 써올게요 이럴 땐 아무렇게나 안 써오래. 그런데 당신들이 쓴 논문은 쪼개는 걸 하나 가지고 팔이 뒷다리에 무슨 박테리아 하나 묻어있는 그걸 가지고도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별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쓰는 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러니까 문제는 이렇고 문제가 이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이런 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이 섞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장님들은 그 많은 분량에 보잘것없는 게 그게 더 호소력이 있으니까 말을 맨따라서 그 색칠을 했으니까 호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려고 하지. 내가 간단하게 쓰고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난 20년 동안 방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방법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방법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이런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녹음을 해서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게 함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비유를 해서 어떤 사람의 말이 가치가 있는 거 이걸 비유를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들어오는 것은 매거진을 하나 맨달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 좋은 사람을 맨달아내고 좋은 세상을 맨달아내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자연의 가르침은 만들어냈지만 또 이런 세상의 일을 충분히 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여행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나라의 최고 학자들이나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대로 읽으면 사람들 통쾌하지. 문제의 답이 어서 오십시오. 문제의 답이 여기 있구나 하고 통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20몇 년 동안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바치는 일이었는데 사실이지 이 일이 서로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4차원의 세계를 본다. 4차원 세계에 내 의식은 이루어 있다. 여러분들은 1차원의 세계에 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내 곁에서 아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렸겠습니까?
자기가 들으니까 모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속에 업이 큰 사람은 진실을 들으면 재미가 없고, 업이 없는 사람이 거짓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에 업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일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이 업장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문제를 알아보고 그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귀신 붙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기 전에 한 단체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냐니까 그건 가만히 앉아있으면 명상을 하고 있으면 메디테이션 그걸 하면 탁 깨달아진다네. 그래서 당신들이 말에 설득력이 있다 이게. 그곳에는 가니까 수백 명이 앉아있어요. 또 공짜가 아닙니다. 한 번 거기에서 듣는 데만 4파운드 50을 내는 게 우리나라 돈은 9,000원.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이래 앉았다가 가면 7파운드니까 14,000원입니다. 앉았다가 가면 14,000원이야. 그런데 거기는 그 쓸모없는 말, 위험한 말을 듣겠다고 그런 것이 줄을 쫙 서서 티켓을 발행해갖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책임자를 보고. 당신들의 말에는 호소력은 있지만은 문제가 없댔어요. 호소력은 있지만, 근데 중생이 볼 때는 그 호소력 있는 말이 끌리는 게예요. 진실에는 안 끌립니다. 진실에는 진실을 서로, 그것이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동질성을 가져야 서로 통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끌립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내가 하도 사람들한테 박대를 당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아무리 노력하고 쏘기를 해봤자 안 쏘가요. 내가 사람들로서 저들하고 동질성이 있다고 쏘기를 해봤자 그 소용이 없었어요. 딱 가면 알아봐요. 서로가 알아봐. 그러니까 떨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서로가, 서로 만난다는 게, 서로 인연을 연결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르침과 내가 하는 말과 일반 사람의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있는 문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어떤 점에서 중요하지 않는지 이걸 여러분들의 시각으로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칩니다. 말은 똑같지만 그 말의 핵심 속에 들어있어야 할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해치게 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남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남은 내 도움이 안 되느냐면 남은 쏟게 되니까 자기는 남을 속이게 되니까 자기는 남을 속이게 되니까 그 말은 자기의 업이 되는 것이고 남은 그 말을 들어서 쏟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또 업이 되고 피해가 생긴다 이깁니다. 그렇게 남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놓고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첫째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나만 여러분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가서 농사는 이 토양이 이럴 때는 이런 작물을 심어야 되고
이것은 계절을 타니까 어떤 계절에 심어서 어떤 계절에 모종을 해서 언제 어떻게 가꾸면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요걸 하나 배우면 그대로 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열심히 지으라 이런 말만 듣고 열심히 지어봤자 가정에 있는 일을 모르고 하면은 실패하게 되는 게 8, 90%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일과 모르고 하는 일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거진을 2년이 다음 새로 만들고 한번 그 세계적인 활동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는 엄청난 문제에 휘말려 들고 있고 해결의 방법이 어디서부터 이 해결의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낸 매거진은 키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찾아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착수하기라. 사람을 못 찾으면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사람을 찾게 되면은 다음 달부터라도 이걸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뭐 중국어 번역판, 영어 번역판, 스페인어 번역판 이래갖고 지금 내려고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 속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알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입 안 열면 모릅니다. 공자입니까? 공신수길입니까? 공자는 그 하문책이 분량이 많습니다. 이거 여기 한번 분량이 뭐뭐 있습니까? 책이 여러 가지죠. 많습니다. 그 공자가 남긴 글은 너무나 그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량이 전부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논리라는 건 무엇이냐? 말을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쉽게 어떤 호소력을 지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을 끼워 맞췄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끌려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님이 들으면은 그 말은 하나의 그냥 너무나 달콤하고 가슴을 할할 타게 벚꽃처럼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신수길이는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도 남긴 가르침은 기능의 활성화가 기능인을 우대해서 기능을 활성시키고 기능을 우대하고 기능인을 우대하고 상업을 활성시키겠습니다. 무엇인가 영 좋은 물건을 내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나라가 지원을 하고 좋은 상품을 외국과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본에서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일본이 그렇게 소란스럽던 일본이 문제가 없는 속에서 500년 동안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국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00년 동안 풍신수길이는 간단한 가르침을 통해서 500년 동안 후손들을 일본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욕만 가지면은 지금도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의욕이 없고 요새 사람들 일본도 뭐 방탕해지고 그냥 뭐 마약을 묻고 뭐 그냥 살아가고 그냥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이가 그 귀신 속에 빠지고 귀신한테 몸주고 이래가 미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가르침은 첫째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가르침입니다. 500년 동안은 그 풍신수리교의 가르침이 그 일본에 공헌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느 날 그런 일이 퇴색되어 가는 것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좋은 가르침만 있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좋은 가르침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건 희망이 또 그 어떤 사회보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인연이 지어지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느냐? 그때 나는 항상 대답을 이렇게 말하면 지쳐가지고 누웠어. 근데 아직도 내 양심이, 내 용기가 세상을 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양복 입고 가서 길가에 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살아본 사람 없어요. 뭐 미친놈들 며칠 왔다가는 그 소리 딴 사람 하는 말하고 똑같답니다. 기어도 그런 거 많이 배웠대요. 스승한테. 그런데 아무도 안 오지만 내가 무릎을 탁 내고 밑으로 할딱 뻗고 거기서 강하고 치면 사람이 구른 것이 뭐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그런 만한 세상을 위해서 그 면전 한복판에서 밑으리를 할딱 뻗고 사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너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며칠만한 용기가 없는 게 뭐 그럼 당연히 처방은 되겠지. 신문에는 대사책들밖에 나고 처방은 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아직 그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런데 내가 하는 바로 그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세상 일을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벨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고 좀 이상한 말 잘한다는 것뿐이에요. 요번에도 그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는 그 캠브리지 교수한테다가 내가 소연하고 며칠 후에 찾아갔더니만 뭐냐 하니까 그 사이트를 보더니 아니 뭐 자살세포가 있다고. 자살세포가 뭐지 어쩌고. 사람의 수명이 언제 태어날 때부터 자살세포가 태어난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요. 그거 세포라는 건 이렇게 현미경을 봐야 그게 무엇이 움직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요. 그게 미친 헛소리 하니까 인류에 공헌했다고 또 상 줬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나 물어보면 그때 가서는 문제 확인을 하면 뜨듬뜨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서울대학을 보내고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시켜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여기 와서 대학 총장이 되고 엉망치는 일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일을 가르쳐야 돼요. 일은 그건 진실을 요구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못한 사람은 그만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자의 가르침은 논리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다 이래. 그러나 그 가르침이 인간의 세계에서 쓸모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문제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라는 것은 있는 일을 존재하게 하는 일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있는 일 이러면 어떤 일을 놓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걸 추적하는 것도 바로 문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이 높은 세계로 올라가면은 공자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 학문을 가지고 칠국의 수상을 했지만 공자가 수상을 한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크게 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빛을 남긴 세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가르침이 한국 사회에 와서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가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위험의 100%가 바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은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옛날부터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을 서국마하고 대국문술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치고 지 망칠 놈들만 전부 다 중요한 자리에 포인트에다 갖다 앉혀놨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은 말을 하고 싶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조작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와서 틀렸다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한 4차원 정도의 시각을 가지면 이 신문이 거짓말을 써요. 그러면 그 신문을 갖다가 육가원칙에 딱 놔놓고 봅니다. 세상을 놓고 그 신문에 있는 난 내용을 딱 놓고 보면 그 신문이 발행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전부 다 알게 돼요. 왜 기자가 이런 말을 써야 되는가? 그것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것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말은 맞고 왜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맞느냐? 내 말은 맞기 때문에 맞는 거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할 때 문제를 놓고 문제에 맞게 답을 말하면 나도 맞다 합니다. 산수에서 5 더하기 5가 10이라고 말하면 맞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쪽에 요거는 10이다 이러면 요게 뭐냐 그걸 갖다가 묻습니다. 추적을 합니다. 요게 뭐냐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차원 시각을 가진 사람과 4차원 시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 이럽니다. 내 목을 걸겠다. 내 목을 걸겠다. 자, 이 불교의 종정이 불교에 한 살 때 중이 돼서 80에 왕사가 된 그 태국 불교의 왕사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내가 많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도착지가 통역을 데리고 왔을 때는 태국입니다.
이어서 진실한 사람 찾아오라고 메시지를 줘서 보냈더니, 그 물어서 찾아간 사람이 태국 국왕의 스승인 왕사였어요. 그럼 뭐, 겁도 없지 가라니까, 이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가서 메시지를 턱 대내니까, 그걸 읽어보더니, 스케줄을 가오라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만나자 해서 2시에 갔습니다. 우리가 1시 반에 도착해서 조금 시간을 끌다 2시에 그 접견실로 들어갔더니 한양대학을 다녔다는 미국인 청녀가 통역을 했고 그 다음에 통역이 서 있었어요. 그 왕사도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뭐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하니까 왕사도 제1왕사, 제2왕사 일이 있는데 서너시 있는 이 사람은 제1왕사 그러니까 국왕의 스승입니다. 보좌한 게 아니고 국왕의 이제 최고 스승이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가르치느냐 이랬더니 경전과 계율과 명상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경전은 자, 그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어떤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이냐 그러면 당신은 그 경전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부처는 업이 전부 없는 해탈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업을 가진 상황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식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뭘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있는 일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껄껄 웃었어요. 웃고. 두 번째, 명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일을 가르쳐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봤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해 요새 현대세 옛날은 모르지만 요새 같은 때 가만히 앉아서 이게 먹고 앉았으면 거기 귀신 들어와요. 귀신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마음을 놓고 일도 안 하고 마음 놓고 헛된 생각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제일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죽은 귀신한테 어때 신분도 모르는 귀신 떠들이 귀신한테 내 몸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 두 가지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해줬습니다. 경전을 가르치는 것 참, 계율을 가르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계율은 다수에게 지키고 행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사란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3번 만났는데 그 사람 내만 보면 당신도 나도 늙고 간다고 이 이야기만 한 사람이에요. 지식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묻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쌤쌤이라 자기도 그렇다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그걸 숨기고 이야기했느냐. 왜 내가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막 한국 사람한테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고 묻습니다. 양심이 반미 주나 이래요. 정의가 반미 주나. 그렇게 내가 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인간의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나는 인간의 세계, 밝은 세상과 밝은 마음을 얻는 길을 남기고 죽고 싶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밝은 세상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고 자기가 노력한 것 마침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모든 그 생존이 보장된 사회, 나쁜 일을 하지 남을 해치지 않으면 생존이 보장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내 꿈인 것입니다. 그래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인간의 사회에 어디 있겠느냐?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게 찾아와서 그 힘든 걸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힘든 일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앞날을 빛낸다는 이런 위로의 말뿐이 그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삶을 빛낼 수 있는 가장 큰 미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돈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큰 돈. 왜? 돈이 생기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그 돈을 쌓아놓고 내 자신을 한번 딱 봤어요. 보니까 그 주변에 도둑놈, 강도, 사기꾼만 딱 노리고 있는 게요. 그들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따르는 저거지만도 목적은 그 재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진실 하나에 의존해서 오직 세상의 일을 밝힘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추상적이고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추상적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문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말을 하는 나를 보면은 추상적이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추상적이에요. 모든 답은 항상 문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면 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그 부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열반에 들었다 이런 기절이 이 불교의 경전 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자기의 업이 정지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자기 속에서 새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일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업이 정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눈을 뜨고 열심히 노력해서 눈을 뜨고 보면 자기 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나쁜 것을 모두 버리고 좋은 자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온갖 말은 존재하지만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 속에 있는 걸 하나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없는 세계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도 성취될 수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내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해서 조금이라도 그 동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세계는 지금 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 사회의 환경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스스로 고쳐지는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사회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여기 나에게 와서 서로 질문하고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내가 이근해로 너무 비밀을 이야기해서는 안 좋지만
두 개만, 여기 뭐 본인들이 있으니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칼국수 사장님이 옛날 내가 첫날 만나는 날 뭐라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서 그날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라면은 석 달 후에 인연이 끊어질 거고 안 하라면은 오늘 당장 인연이 끊어질 것인데 뭐란 말이겠죠? 왜냐하면 남편은 그때 그 일에 목을 매달게 하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목을 매달고 있었는데 내가 하지 말라면 그 펄펄 끓는 양재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기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고 그거 나가지 말고 그 상대하지 말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로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허라하고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허라 이러면 그럼 내가 물어봤죠. 다른 사람은 뭐라 하더냐 이렇게 그 유명한 점쟁이는 그게 배운이 왔다고 허라하더라니. 그래서 그럼 나도 허라하고 열애만 일을 맺고 해야 되지 열애라는 게 순 거짓말하고 하나도 안 틀렸다고 해갖고 이제 그건 믿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참말로 한장하기 있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알 수 있는가?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그래서 이 시각이 여러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3개월 후에 문제는 터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업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줄 때면 내한테 오라고. 그럼 그때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해서. 근데 한 달이나 있다고 된 거, 돈 줘야겠다. 사람이 돈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업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자기 욕망을 하기 때문에 있는 일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석이 아버지가 와 있습니다. 세워서 먹고 근무방을 했습니다. 할 때 보니까 청소도 별로 안 좋고 뭐 권리금 줬다 일하는데 본전에 누가 소개했냐 친구가 소개했대.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이 요새 아파트 같은 거 이런 데 짓는데 뭐 인기 있는 아파트는 가면은 무슨 세력이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 세력. 그러면 이 작전 세력이라는 것은 돈을 원청업체로 먹고 연기해주는 겁니다. 남을 속도록 그걸 끌어들이는 그게 작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 분양권 있냐고 팔라고 이러고 공개적으로 막 떠들고 여기서 달라대고 저기서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참 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걸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내가 그랬어. 속에 누가 해서 친구가 했대서. 거기금 3,500만 원 들어왔다 해서 2천만 원 친구가 묻고 1,500만 원 그 분양자가 묻는데 그러면 계산되나 안 되나 똑같은 게요. 너가 너무 이래 그 장소도 안 좋은데 거기 장사 잘 되고 돈벌이 끼라고 끌어들이고 그런데 거기 그까지 울가 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그 친구가 2천만 원 묻었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면 절대 그런 일이 사기꾼 바람 안 잡아요. 바람 잡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았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말썽이 생겼을 때, 분양을 또 받는데요. 그럼 내가, 우리 같은 사람 계산은 그렇습니다. 남도문 시장에 전파 하나 어머. 그 건물을 몇 층이냐고 이리 봐요. 땅 편수를 딱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땅 편수를 딱 계산해요. 거기에 현재 시가를 딱 합니다. 그럼 100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그 당시 시가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은 50억 아닙니까? 10평이면 100평이면 50억. 거기에 건물이 그 100평을 상가라고 쫙 올라갔습니다. 5층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다. 이러면 그 점포수를 분양을 딱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비는 몇 년이 됐죠? 20년이 넘었다 하면 요건 20만 원을 잡습니다. 그 상각비라고 현재 있어도 20만 원 뿐이 안 잡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50몇 억이 됩니까? 52억이면 됩니까? 500평에 20만 원씩이면 52억인가? 51억?
51억 계산됩니다. 그래갖고 그 분양수, 그 편수 딱 계산해갖고 딱 해주면, 얼마가 사기친, 얼마가 분양을 받으면 당한다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점포가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 이리 되면 딱 나와 있어요. 그걸 9천만 원에 참 또 해서 이제 그 밑에 전방에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5,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맞길래. 명기 아버지는 내 말 조금, 처음에는 명기 엄마 말씀 안 믿었는데, 이제 같이 생활을 해보더니 내 말 좀 믿는 기요. 그런데 명기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게야? 또 내 엄마를 와서 또 쓰는 게야. 분양을 받으면 돈이 된다는 거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마라, 이러면 기분 상해요. 기분 상하면 인연 끊어집니다. 내가 안 마시니까 아마 그건 장담은 못한데, 내 같으면 노름판에 앉았을 때, 이 노름판이 끌까마가 묶는 게 아니고, 상대는 기술을 가지고 내를 속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생산이 없고 제가 약해서 그래서 본전 이놈 새끼 쏘겠다고 달라들어서 본전을 못 받은 사람 싶으면 그만 100만 원가 시작했을 때 70만 원 있고 30만 원 남았으면 이 나쁜 놈들하고 막 그 챙기가 일어서는 게 그게 30만 원 따는 거지. 그거 붙어 있다가는 30만 원 마지막에 그게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는 말이 노름판 예를 갖다가 도박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듣고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분양을 택 받은 게 지금 9천만 원짜리 전방이 세도 10원도 못하면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그놈들이 뭐 나중에 관리비 안 내면 그거 해갖고 한 500만 원만 여기서 뭐 경매 붙이면 여기 보니까 9%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8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900만 원 일이 나온 것도 인터넷 신문 보니까 나오대. 그렇게 되면 500만 원에 막 했는데 전부 일이 다른 거는 그건 업 때문에 그래요. 업 때문에 있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여러분들과의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이건 일반 점쟁이들하고 같이 봐서는 이 철학기고 점쟁이들하고 같이 봐서는 이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 이신은 보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몸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벽대에 있는 것도 사람 눈치 모르게 살짝 돌아가서 뭐 있는 거 보고 오고 살짝 뭐 저 어깨 위에 앉아 있다가도 저 소나무 위에 올라서 누구 올라오는 거 봐서 중원때 지금 누가 뭐 가오는데 내려가서 얼른 받아오라 이러면 이러거든. 아무거사 누가 뭐 가오니까 저 내려가서 그 짐 받아오느라 이러면 그 밑에 있는 또 밑에 제자라는 것은 또 우리 스님은 방 안에 앉아서 저 심리밖에 있는 것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고 외로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도 실제 큰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1차원 세계의 시각을 가지면 1차원적인 못 보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는 건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박사가 됐건 대학 교수가 됐건 총장이 됐건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집에 식구들끼리 앉아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대학원 나온 사람이네 이랬지. 그래서 이 대학은 나왔다 별 볼 것 없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겠다는 거 요건 우습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은 나와봤다. 여기 네 영국생활 몇 년이고 12년 이래. 명계는 몇 년이고 한 10년 됐대. 그럼 재혼은 몇 년이고 이러면 2년 됐대. 그런데 재혼은 그만 나서 막 영어도 막 잘합니다. 이 10년짜리는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면 국민학교 영어요. 12년대 이제 그 속에 있는 선생님이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 본인은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물으면 이게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자, 사람은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일. 현장에서 배워야 그게 진짜 적이 되지. 그냥 책을 놓고 공부한다는 일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만드는 재료, 이런 걸 능란하게, 책을 읽어서 배우는 거는 능란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진정한 가르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뭐 앞에 설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고 내가 뭐 집이라도 접해가지고 먹고 요리 하나 뭘 하거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혹시 씹어 남거든. 절대적으로 여러분 잘 살면 그게 내 도와주는 거지. 뭐 여러분들 망쳐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있는 재산 그거 갖고 다 뭐 내한테 내놓는데 그거 몇 년이나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과 용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빠지지 말고 자주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기 와서 묻고 상담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면 그 목적을 얻는 길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 목적을 얻는 길인가 이런 걸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의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키라는 이런 책, 세상을 연다 이래갖고 키라는 책, 이제 문항도 우리 문장 하나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 요새 한국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없는 이게 하나 약점이라요. 이 약점인데 그래도 찾아보면 뜻이 있는 사람 만나면 한번 현실에서 사람이 보고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가장 그 가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이 나가게 되면 이 책이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재정을 미국에서 충당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내가 자비를 드리면 1년 후부터는 외국 같은 데서 재정이 충당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길을 열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좀 협력해 주시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쉽게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업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어떠한 만든 상황인데 선한 업도 있고 불선한 업도 아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정말 인과 응보에 인과가 된 것을 응보라는 그런 거로서 나타나는데 그 응보라는 것은 어떠한 신이 이 사람은 어떤 시기에 무슨 짓을 의뢰했으니까네 그것이 나쁜 짓이니까네 어떤 시기에 가가지고 나쁜 좋지 못한 업보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다는 신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참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동화책에는 염라대왕이 재판관으로 앉아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이 세상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만 년 전부터 세상은 끝없이 존재해 왔는데, 이것은, 이 존재해 오는 것은 있는 일의 활동을 통해서 끝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일이 끝없이 같은 일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선업이라는 말은 무게가 없고, 이 선업이라는 그 악업은 항상 이 무게가 있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선업을 가진 사람도 자꾸 좋아지는 일은 힘들지만, 선업을 많이 끼도 좋은 걸 원하지만 상상은 어렵지만 철학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생기나, 자기 속에 있는 일이 하나의,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내가 머리를 모든 걸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는 자동차에서 보면 배터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장치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신경조직의 명령계통이나 이런 게. 그런데 실제 운전대는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운전대의 가슴 속에는 의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뇌를 이용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뇌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냐면, 밖에 있는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걸 포철도 합니다. 기능이 일이 되어 있어요, 신체 기능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가, 좋은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게, 행위 자체가 여기 의식에 들어와서 잠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모두 잠재를 해요. 한번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끝없이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도덕질을 많이 한 사람은 계속 도덕질을 하도록 자기 속에 있는 게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삶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자기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그 쌓여있는 일에 의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속에 있는 의식 속에 쌓여있는 이 생명의 근원에 쌓여있는 그 의식을 전부 털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나무에서 감시, 똘감도 있고 단감도 있고 큰 홍시감도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심으면 똘감의 씨앗에는 똘감이 꼭 열립니다. 크면. 단감의 씨앗에서는 단감이 열립니다. 토양이 같은 곳에서 같은 걸 심으면. 그 다음에 큰 홍시감을 심으면 큰 홍시감이 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 속에 모태로부터 이 씨앗이 열릴 때, 감이 열릴 때 그 감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 속에다가 모태, 그 나무에 있던 게 그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력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부활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도 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변하지 절대 안 해요. 신이 무엇을 해준다 이런 건 안 돼요. 신을 가까이 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만 덕을 보지 않습니다. 환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으면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새는 50억만 명의 45억에서 50억 정도가 신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봤느냐 하면, 인도에 가면 뉴델리에 가면 막 연꽃 모양을 한 하우스가 있어요. 몇만 평. 아니야, 그걸 머신 하우스라 하니라? 있는데 그게 중동 쪽에서 유명한 종교단체라요. 그래서 하도 또 델리에 가봐도 만나줄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골은 아프고 그거 가보자 이랬지. 가서 교리 설명한 사람들은 좀 놀린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들고 나오고 무신경을 들고 나오고 열심히 설명을 해.
신은 어떻고, 신이 어떻고, 그건 당신이 확인한 거냐, 그냥 너 말로 듣고 하는 거냐, 이런 살살 놀리니까. 장난칠 줄 없고 하니까 놀리니까. 그래서 책임자가 탁 나오더니 영을 가진 모양이에요. 영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나를 못 보거든요. 그냥 그 사람 말 못하고 그래. 그 옆에 앉더니 하는 말이 명함을 주면서 연락을 해달라. 자기가 찾아온다고 우리 집에. 그럼 저는 자기 명함을 주는 게 주면서 자기 집 전화번호 적어줘. 어디 사느냐니까 우리가 사는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저녁에 이제 갔더니 그래 세상에 신이 얼마나 있느냐. 그전에는 별그리 신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둬야 이 말을 하기가 쉽다. 신이라는 것은 그 영체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상을 두고 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45억에서 50억 개의 영체가 지금 현재 인간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미 다 신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잘못 접하면은 해를 많이 입게 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신을 잘못 접했을 때 받아들일 때 자아를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 부활이 안 돼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라면 식물, 동물, 고기 전부 다 생명체 아니겠어요? 그지? 이 생명체는 활동의 법칙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몸은 음식을 먹고 음식의 기운을 빼먹고 성장을 하지만 이 영혼은 자기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말, 세상 사람들 그런 말 중에서 틀리는 말을, 맞는 말을 들어있어요. 의식은 지식을 먹고, 정신은 지식을 먹고 살고, 영혼은 거선다고. 그러니까 이 의식은 지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정신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상했을 때 사람이 멍청해진다든가 어떤 신체 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 멍청하고 기형아가 되는 이런 것은 그럴 만한 이 신체 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의식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만 의식이 뭔가, 도구는 뭔가 이런 게 사실 여러분 1차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또 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다 잡을던가 그러면 골치가 아파서 다 그새는 도망가겠어요. 요새는 많이 좀 세련된 편입니다. 그래도 증거를 여기 딱딱 써야 하니까 여러분들 듣기가 쉬운데, 옛날에 딱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전부 도망가겠어요. 정신대 해가지고 뭐들 한다고 이래고 사람들 몇십만 원도 광고 찍어가 붙여놨더니, 아니 사람들 한 80명 와서 있는 기라. 그래 말을 하다가 보면은 시작도 한 30분도 안 됐는데 엉금엉금 다 우리 친구만 있고 이만 40, 50명은 빠져나가는 기라.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고 세상은 이런 얘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 얘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섞어서 직선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직선적으로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이렇고 문제 답, 가정에 있는 일, 이것만 딱 소개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선업을 쌓아라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 했던 게 자기 속에서 자꾸 좋은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자기 속에 그게 딱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나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 운명을 만들고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운명은 또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미친 사람처럼 껴들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운명이 나쁘면 나쁠수록
말이 안 통했어요. 절대 안 통했습니다. 엇갈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동질성이 없으면 어울릴 수 없다. 까마귀하고 백로하고 같지만 같이 어울리서 잘 안 놉니다. 날라다니고 빛을 끊고 이것뿐인데 차이는 잘 안 어울리 놉니다. 그건 동질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도 보면은 피라미끼리 놀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바다에 가서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놀지 오징어하고 상어하고 같이 놀고 이래 안 하거든. 고래하고 같이 놀고 그죠? 그러니까 참 동질성 같은 길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런 하나의 예를 통해서 자기를 깨우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우치면 자기를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삶을 통해서 큰 보람을 세상에 남길 수 있다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부처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인간은 세상 일을 밝힘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좋은 삶과 좋은 내세를 얻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가르침은 애착과 한으로부터 인간 세계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과 애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있는 일을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는 말로 해봤자 통화도 안 하고 의식이 다른 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중들이 세력을 많이 해놓게 불교하고 부처 파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부처가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부처가 오면 10명도 안 와요. 평생 진실로 그 부처를 따르고 배우려는 사람 진실로 10명도 안 챙겨요. 전부 다 저쪽에는 동질성이 있으니까 그 속으로 가는 사람들만 있지.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면 되고 방금 질문한 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자식의 의식 속에 잠재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태의 활동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영혼 속에 있던 일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영혼 속에 있던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소멸돼서 육도윤회, 동물이나 아기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식물까지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알면 세상 일에 조금이라도 눈을 뜨면 그냥 여러분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넌 속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결국 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라.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하라. 그래서 돈 벌어서 전략은 모이니까 그 돈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절대적으로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청소부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부도 있어야 됩니다. 도로도 많고 내비는 사람 많은데 청소부 없으면 쓰레기 판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가. 청소부도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서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나라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학교 선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난 이런 말뿐이 모릅니다. 그리고 근면과 검소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자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난 좀 특별한 삶을 살아왔는데 크게 사람들한테 사기 안 치고 그냥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살아온 것은 내 내면에 있었던 전생에 큰 홍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면에 있었던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안 속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배움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움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큰 도움은 상대가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하나의 지혜가 가장 큰 도움이 되지. 배고픈 사람한테 돈을 준다든가 이런 얄팍한 동정심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더 의사심을 갖게 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라는 건 아니지만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꼭 도와야 되거나 물어보고 도와야 돼요.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나면은, 내가 지금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데 사주고 나면은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할 거요? 물어봐야 돼. 그럼 또 딴 사람이 사주겠지요. 이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밥 한 그릇 사주면 일자리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면,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뭐 1,000원, 2,000원, 밥 한 그릇 3,000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선행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가 이를 찾지 않는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하지만 악마는 선인의 모습을 갖추려고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합니다. 그럼 난 성인들이 미소를 짓고 온갖 상대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선행을 너를 도와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기록이 없어요. 어떤 성인이 빈들빈들 놀고 돈 떨어지고 방탕한 생활하다 돈 떨어지는 돈 갖다 주는 그게 양로원 지에서 그 편안하게 또 여생 마치게 도와야 된다는 그런 사람은, 성인은 그런 가르침을 절대적 안 가르칩니다. 이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일을 볼 때 그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주는, 이것이 가장 큰 선행이고 남을 세상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럿이 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 같은 있는 사람들 해요. 공개적이면 괜찮아요. 공개적일 때 더 증거가 되니까요. 내 말 틀리면 그때는 당신 말 믿었다가 내 낭패 당했다 이러면 뭐 할 수 없는 내가 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여기 복제도 맞는 게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치과 위생사거든요. 위생사. 치과 간호. 예.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갈등이 느끼는데, 그 환자들이 오면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치과 병원장 입장에서는 치과 수익을 많이 올려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더 저렴한 걸로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좀 좋은 걸 하라고 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은 또 하고 싶고 무슨 일이든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내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치과 병원에 고용이 돼 있다면 고용된 자는 고용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해고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 이때 중요한 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이야기하는 거 다 듣지요? 못 듣습니까? 들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요게 좋습니다. 값이 좀 비쌉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딴 병은 또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무슨 재주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은 주위에서 소문 좀 난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요. 주인도 들어도 좋고, 이쪽에서, 저로서는, 제가 이런 거 권해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판단은 환자분이 손님이 하시는 분이고, 판단은 해야 되죠. 저는
이런 소개만 하는데,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요 정도 들고, 비용이 들고, 이런 건 요렇게 듭니다 하고, 더 저렴한 것을 하고 싶으시면은, 원장 선생님한테, 딴 거는 있는데, 원장한테 물어. 그래야 되지. 싼 걸 그려놓으면 저쪽 수입 안 올랐다고 저쪽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저렴한 거네. 그렇게 해서, 내 포인트만. 그래, 원장이 뭐라 하거든. 저는 비싼 거 그랬잖아요. 딴 거는 내가 말 못하겠더라고. 내가 친정에서 좀 수입 좀 많이 올리려는데, 그 사람이 고추 자꾸 싼 거 없냐고 묻는데, 내가 뭐라 말합니까? 저는 원장님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는 웃으면서 원장님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를 딱 마음에 들도록 하면 저한테 훈련을 좀 단단히 시켜주이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나쁜 일 생기면 원장이 그렇게 허락해서 했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원장이 뭐라 할 것이다. 이건 채찍은 하지 말아요. 그 어려운 거는 이제 원장한테 떼내기고 쉬운 거는 이쪽에서 하고. 비싼 거 밑에 소개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어려운 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 싼 거 하겠지 하고 싶지. 싼 거 하고 비싼 거 하고 해봤자 차이 별로 없어요. 그 500만짜리 하고 틀리하고 30만짜리 틀리하고 영국 같은 게 틀리고 공짜리 비슷하거든요. 그냥 병원에 가면, 치과바에 가면, 한 15일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빨 하나 깨어주고, 근데 30만원이지. 무에 틀리 하나 하고, 하는데, 그렇게 난 여행자 신분인데, 관광비자로 들어가 있는데, 보험 돼요, 이렇게. 그 의사가 그러대. 영국에는 누구나 보험이 됩니다. 누구나 보험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병원 갈 때 좀 무료다. 그러니까 가서 뭐 아프면 아들 가서 하는데 단 약값만 줘. 그 약값만 주고 그 약국에 가면 그러지. 이 의사한테 팁 좀 주고 싶냐고. 그래 뭐 5파운드만 만 원이면 주고 싶냐 이렇게 전부 다 그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의는 없다 해서 그 싱가포르 행정장관이고 수상하던 사람 마누라 영국에 와서 병이 났는데. 갔더니, 당직 의사도 없고, 하는데 갔다 가면 사람 죽을 뻔했다고, 그 사실. 그렇게 순서대로 봐주거든. 어제 외국 수상의 마누라 해서 빨리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 그러면, 영국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 순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사람 눈에 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장 없는 사람한테 꼭 몇 백만 짜리를 권할 수도 없고. 그 지혜야, 지혜. 조금 아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가 말씀하신 것 중에 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고정을 뭘 털어버려? 업을. 업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일에 눈을 뜨고, 나쁜 악업을 짓지 않으면 속에서 나쁜 일을 자꾸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되지. 딱 이런 결정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악업은 중지가 되고 자꾸 전업이 생기게 돼요. 악업이 중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지 어디서 교환을 시켜놓고 전과자들 전부 다 아무리 이거 해봤자 내가 고양이가 생선만 보면은 은혜 갚았어요. 생선 그거 먹고 싶지. 주인한테 혼날 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생선 물게 되지. 그건 본능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일은 계속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똘감은 절대 상감이 되지 않고 똘감만 계속 하는 거다. 이것은 모태에서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지배하는 세력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유전공학이라는 이런 거 개놈이니 무엇이 모르는 말을 써서 그러지 사실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이 어떤 물질과 물질을 해석해서 변화시키는 거 어떤 이런 걸 갖다 유전공학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 만나면 그러지. 너가 모르는 용어를 쓰니까
내가 좀 알아듣는데 그 이해하는 시간이 갈 뿐이지. 왜 그 어려운 용어로 쓰느냐고요. 그냥 쉬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도 있는 말을 바꿔버리면 그 같은 일이라도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먹고 여기 원덕이가 미국에 있는데 그 중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한테 그래서 하루는 여 앞에 앉아서 우리 집 4층에서 살았습니다. 오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이 어떻고 뭐 이래. 야 이 새끼야 뭐 그 개 같은 놈들이 쓰는 말들 얼굴이 파그래갖고 쩔쩔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국어사전 가져와. 그 개념이라는 말을 무엇을 두고 의미한 거고 읽어봐.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개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누가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럼 개 같은 놈들이 그 말을 만들어 그러는데. 그렇게, 그래도 그걸 섭이되어 있는 게 못 고치래. 이제 개념이라는 소리는 내 앞에서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는 또 하루는 오더니, 무슨 말이고, 내가 옛날 많이 했을 때, 들은 사람 뭐라고 하더니, 응? 진솔! 진솔이 어쩌고 저쩌고 해. 너 참 아직도 정신 덜 들었구나. 응? 너 왜 인간이 그 정도냐, 이랬게. 또 얼굴이 패그래가, 막, 기분이 나빠서, 이리 심줄이 머리에 올라가대. 국어사전 가져와봐. 그 뭐라 썼는 거 읽어봐.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한 말이 진솔이다, 이게야. 그럼 솔직한 말은 뭐고, 진실한 말은 뭐고 물어봤어. 진실한 말이 솔직한 말이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본 걸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진실한 말 아니냐. 내가 너한테 들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들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진실이요. 그 문제가 틀리더라도 너는 말 그대로 했으니까 나는 진실을 그대로 전했는 거예요. 단 그걸 염려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그럼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그 있는 일에 따라서 진실이 그것도 내가 말했지.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 오면 내 마누라입니다. 친구들 내 마누라다. 이러고 인사하는 시인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또 오면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같은 대상을 두고도 다르게 소개할 때도 있거든. 그러면 아내를 두고 꼭 아마라고 말을 사용해야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냐 이어. 그건 만일에 모르는 손님이 와서 아마라는 말을 들으면 이 집은 무슨 강아지가 많이 있는가. 아니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강아지 이름을 대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 말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는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 학문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위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진실한 자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지. 그런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망치게 되고 세상을 망치는 대상이 될 거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네, 한 가지만 더. 예. 이번 질문은 여인님 말씀 제가 자신 거 전에 자신 거 앞뒤가 좀 부들리는 바람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해나가고 나가는 거 보면 절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인 것 같아요. 여기에 높은 사람을 위치해서 각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은 축복을 못 받겠다 이런 말이 나왔기
열애님은 어쨌든 이제 인식된 사람이 되고 그래야 뭐 발전도 있고 또 사실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그 행위를 해야 이게 이제 발전도 있고 정말하지만 공자님 이름 따라서 피시수길 이름 사실 그게 요즘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학교도 실지 공자에 가가지고 그 실습하고 이런 학교가 들어 있어요. 앞으로 그래 할 계획이 뭐인지가 그게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상은 100% 지지 다 되고 그런데 그 자연 변화기가 15년에서 앞으로 한 16년 사이가 변화기가 올 수 있다. 그 변화기가 그래 가까이 오는데 되는 대로 살다가 뭐 그래도 가는 거지 이런 참 생각도 있고 하는 짓들 보니까 아이고 변화기가 다 와나니까 이제 그 조짐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기왕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하늘에서 빨리 와버려라 이런 생각도 있는데 변화기가 올 때는 뭐 좋은 일 하든지 나쁜 일 하든지 다 땡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뭐가 좀 불분명합니까? 예, 불분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좋은 질문인데 그 시대가 12시가 지나가면 1시로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도 이러한 하나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의 예언자들은 종말이라 이래 말했는데 이 계속 이때 한 세상이 이 지구가 종말을 맞는 게 아니고 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한 세상이 끝날 때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기 일어나는 게 하나의 그때 있게 되는 일을 변화기라고 말하는데 이 변화기라는 것은 하나의 모든 무명사회에서 새로 태초의 사회로 돌아가는 이걸 갖다가 무명사회에서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과정에 있었던 일을 변화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변화기가 오면 다 죽을 것인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단 이 변화기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입니다. 만일에 그리고 똑같은 세상이 재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인간이 주체가 돼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년 전에도 또 이런 세상이 있었고 또 2만년 전에도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기는 6,000년이나 8,000년을 주기로 해서 한 세상 일이 열려온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가벼운 하나의 이 기운의 의식이 붙어 있을 때, 이 의식 때 악업이 많으면 이것 때문에 자꾸 내려앉아요. 그러나 이 가벼운 것은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물에서 보면 전기는 전기가 증발력이 세면은 셀수록 높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다시 물로 돌아옵니다. 이 기운이란 에너지라는 것은 만물을 존재하게, 세상 일을 존재하고 있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에 어두운 의식이 붙어 있으면 이 무게가 실리게 돼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화기의 활동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자꾸 깨닫게 되면 이 악업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영체, 의식은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기 때 그 파장이 닿는 2kg나 3kg, 4kg, 5kg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이상에 올라가 있는 영체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영체만 존재하면은 좋은 세상에 오면 스스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그 염체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염체의 상태에서 그것이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업을 완전히 정지시키면 영상기나 이런 데 500이나 1000년까지 태어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다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완전한 그렇게 이르는 5년, 5천년, 만년, 2만년 이런 이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세계에서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아를 되찾아서 자기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제가 그런 길은 언제든지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책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런 걸 갖다 기술적으로 그걸 갖다가 논리적인 진실을 훼손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편집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재료를 줘서 쓰게 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올 수 있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 이제 올해 계신 분들은 여기 민석이 정의 여기 김재한 씨 딸 정은이가 결혼을 하는데 10일 날 하는데 서울서 한다고 일하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너무 또 힘들고 거기서 가면 부담이 되고 또 하니까 꼭 가고 싶은 사람은 자원해서 해서 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머니까 그냥 정의 표시를 아무도 그냥 할 사람들은 문어나 수태한테다 접수를 씌우고 가면 보내주면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서 참석하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산도 할 텐데 서울도 한다네 결혼식을. 그러니까 현여사 가고 내가 서울에 또 겸사겸사 올라가니까 거기 가서 가고 그다음 문어나 따라가지. 그러고 문어 차비는 내가 떼겠지. 그러나 이거 집대도 연행하고 얘기를 할때 교섭을 하라고 그리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 알면은 제일 편하겠습니다. 이래야 또 부담되는데 너무 결혼식 이야기를 오래 할 수는 없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꼭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는 우리 회원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알지 알면 들립니까 목소리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되거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이번에는 사람 찾는 것 때문에 1월달에 나가든가 2월달에 나가든가 그러고 이걸 하면은 이제 한국에도 오면 파고다 공원 앞에도 앉아있고 부산 역전 앞에도 안 되면 자꾸 우통 벗어놓고 앉아있으면 될까? 아니 세상을 위하는 일이고 세상에 도움이 된다 그 가지고 밑돌이 받는 게 그게 무슨 겁납니까? 그러니까 밑돌이라도 안 되면은 밑돌이라도 보고 앉아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이라도 보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오다가 웃는 사람이 있다면은 깨우쳐주고 또 그렇게 사진도 찍어서 책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지. 한번 도안은 해와봤나? 안 했어? 그렇게는 해왔으면 보여줘서 열쇠를 하나 길어놓고 지구 위에다 열쇠를 하나 길어놓고 가에다 햇불을 술을 놨지. 그럼 빠지도 안 있어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 다 오라는 거야. 열어준 기계는. 그러고 두 번째 좋은 세상을 세상을 위해서 불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